현재의 신기술 그리고 현재의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도태되는 투자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가 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7월 넷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JP모건이 7월 15일에 2년 내에 코스피가 5천 간다고 리포트를 냈잖아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JP모건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2년 내에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특히나 조정이 오게 되면은 더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매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이나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급등장과는 다른 구조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들이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선진금융시장으로의 방향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님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가 부동산 상승장이었잖아요. 내 주변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모두 다 2배, 3배씩 먹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갑자기 거지가 됐다. 말 그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선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차트는 2020년 3월 23일 코로나 저점인 18,213포인트 이후로 약 4년 동안 3배 정도가 오른 45,000포인트입니다. 현재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하고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지수가 이렇게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목을 샀어도 최소한 5배 이상은 수익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에 500% 이상의 수익이라면 엄청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저점인 1400포인트에서 단기간에 3300포인트까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연봉상을 살펴보면 원추세대로의 회귀를 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급등했었던 버블이 22년도와 23년도를 거치면서 이 추세대 안으로 돌아왔고 다시 정확하게 저점을 지지하면서 그 박스권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라는 구조적인 변수가 일어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박스권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테마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적인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주식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글로벌 하드인 AI 같은 신산업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의 매출이 오르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금 차트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올렸었던 금이 앞으로 하락 추세를 거닐 것이고 원추세인 상승 가파르기로 다시 한번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거기에 따른 횡보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점차 시간이 걸릴수록 금 시세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매출의 증가나 또는 신산업이라든지 이러한 호재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근본이제 또는 희소성에 기반한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의 상승만을 외칠 뿐인데, 그거마저도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 돌파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화두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역사적인 랠리도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미국 다우존스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차트와 다우존스 차트는 현재 이 정도 가파르기로 급등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금은 보시는 것처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현재 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맹신하고 있었던 어떤 이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만 추종을 하고 현재의 신기술 그리고 현재의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도태되는 투자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가 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자들 TV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일부 주장이긴 하지만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전부가 아닌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도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콘텐츠도 조만간 다시 올릴 테니까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서 본인의 편협한 생각에서 탈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7월이 지수는 좋은데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의 방송을 거의 1000개 가까이 올렸는데 이런 차트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2025년 4월 9일에 2280포인트이던 것이 2025년 7월 11일 3개월 만에 주가가 10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계엄령 이후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최소한 3, 4개월 동안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왔고 그 예측들은 대부분 다 맞아왔습니다. 단기간에 10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어떤 종목을 투자했어도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한 3, 40%의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급등이 나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던 상법 개정안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세계적인 화두인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테마단도 많은 수급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져오는데 큰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개월 동안의 1000포인트라는 굉장한 급등세가 이어졌고 역사적 신고점인 3300포인트에서는 당연히 매물대에 따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상법 개정안도 일정 부분은 재료 소멸이 됐고 미국에서도 지니어스법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재료 소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주가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장세는 최근에 대부분 다 두세 배 올랐었던 방산, 조선, 미용기기 섹터도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고 오히려 이런 상승 랠리 때 관세 리스크 때문에 오르지 못했었던 반도체, 배터리,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주도주 섹터는 과도하게 상승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외 섹터가 순환매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환매 상승조차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투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일이 6월 27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지난 방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업로드일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이었고요. 보면 단기간에 2.5배 정도 급등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주사인 하나를 추천했고 그 당시 가격이 95,300원이라고 위에 분명히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이후 28일 시가 기준으로 93,000원 그리고 나서 7월 1일 시가가 109,000원에서 시작해서 무려 고가가 113,500원까지 방송일 이틀 뒤에 20% 급등을 했었고요. 저희 매수방에서도 큰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중에 하나에 투자하신 분이 있었으면 최소한 10% 이상의 큰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는 추천 방송일인 6월 27일 이후로 약 2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인데요. 방송 다음 날인 6월 30일 시가가 13,500원이었고 이틀 뒤인 7월 3일에 시가가 13,960원, 고가가 14,100원으로 약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넥스트 트레이드를 보면 7월 3일에 고가가 무려 14,390원까지 약 11%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매도 모양에서는 전날인 7월 2일 종가 매수로 13,380원에 매수를 했고 7월 3일에 고가인 14,300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도방에서 파미셀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7월 2일이라고 날짜가 분명히 위에 쓰여 있고 7월 2일 오후 3시 17분에 파미셀 2차 매수 12,230원 30% 비중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7월 3일 오전 8시 6분에 매도가 13,000원에 6.5% 매도를 했고 나머지 매도는 오전 9시 2분에 매도가 14,170원에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1차, 2차 매수하신 분들은 약 8%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 2차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약 11%에서 수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파미셀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7월 3일에는 무려 20% 정도 폭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 다 주가를 회복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만큼 매도하는 방법을 안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파미셀가 같은 경우는 추천일 이후로 KRX 기준으로는 약 4% 정도 상승을 했고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는 약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6월 27일 추천 종목이었던 한화는 추천일 이후 20% 상승, 파미셀은 KRX 기준으로 4%,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는 11% 상승했습니다. 수익 낸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지만 누군가는 당연히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기초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제 방송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7월 넷째 주에 추천하시는 종목들 설명 부탁드려요. 실적 시즌에는 제가 1년 내내 강조했었던 3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방산, 조선, 미용기기 이 3개 섹터인데요. 이 종목들은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과 최근에 수주 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작년 제약바이오 장세 때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시총 10조대의 대형주로 제가 제약바이오에서는 유일하게 실적주라고 표현하는 종목인데요.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7월 17일에는 대량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2024년에서 2025년을 넘어갈 때는 영업이익이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하는 실적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료로는 어제자로 발생한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의 로열티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메리츠 증권의 증권사 레포트가 재료로 발생을 하면서 무려 20% 정도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장대 양봉은 9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던 유한양행의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재료로서 거래량과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급증하는 변곡점의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제약바이오 장세에서 유한양행도 FDA 승인에 따른 엄청난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줄면서 약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어제자료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게 되는 강력한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매물대인 13만 6천 원대의 매물대를 해소하고 13만 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고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주 실적주의 대명사인 APR입니다. APR을 수제재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다 최근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땐 영업이익이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실적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PR의 주력 미용기기 제품인 부스터프로가 전 제품군의 글로벌 CB 인증을 취득하는 재료가 어제자로 발생을 했고, 현재의 화장품주의 역대 최고 수출액과 더불어서 화장품주의 시총 2위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발표될 화장품주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APR은 2024년 2월에 상장한 이후로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보다도 훨씬 강한 종목들은 첫 조정인 11선 조정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4.8% 하락하는 하락 조정이 있는 날에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7월 넷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의 실적주인 유한양행, 화장품주의 실적주인 APR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 불리며 급등을 했었던 카카오페이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는 단기간에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급등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테마주는 결국에는 반토막 이하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수제재차 종목 선정법을 기준으로 실적주를 선정하시고 분할 매수의 원칙만을 지키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젊은 부자들 TV 주식 아티스트와 함께 공부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